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사건의 경우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로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는데, 그중 질병성 재해의 경우 병명에 따라 조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조사 패턴으로 자료 정리가 되는지 그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성 재해의 경우 직종별로 조사의 포인트가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직종은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운전기사의 뇌출혈 산재 주장 시 체크해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면,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출을 위해서는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타코미터라고 하는 택시 차량에서 택시 업체로 실시간 전송되는 전산 자료를 분석해서 택시기사의 실제 차량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미터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간으로 정하고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간으로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코미터를 분석하는 방식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산출 기준이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서 자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사업주 진술, 동료 진술, 그리고 통화 기록, 블랙박스, GPS 등의 기록을 활용해서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코미터에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은 특별한 반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동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승강장 대기 상태를 입증 가능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1시간 이내 시동이 꺼져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 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이 길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30% 가산율을 적용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과로성 판단에 대한 근로시간 산출 시 심야근로의 30% 가산 적용을 주행시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주행하고 있는 시간이 확인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30% 가산율을 적용해서 근로시간을 심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타 주장 가능한 택시기사의 과로 입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출뿐만 아니라 업무부담 가중요인 총 7가지를 주장해서 업무부담의 가중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7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다면 근로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에 다소 미달된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최근 제가 산재 신청 준비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택시 운전기사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첫 번째, 교대제 근무에 따른 업무 가중 요인을 주장했고, 그리고 두 번째, 운전 업무의 사고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주장했습니다. 그 논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택시기사의 직무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해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입증 자료도 충분히 정리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 준비한 택시기사님의 경우 야간 근무를 주로 하시는 근무조 형태면서 자차제로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타코미터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도 해당될 정도로 근무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휴일이 부족한 근무 형태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사건을 분석하다 보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변화무쌍하게 변형적으로 주장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잘 체크해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면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사건의 과로성을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코미터의 분석을 통한 발병 전 12주간 근로시간 분석과 그리고 동시에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분석하고 난 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병의 원인이 개인의 지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 조사 형식으로 재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는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증상의 발현 시점을 확인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 조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자료 과거 10년치, 건강검진 기록 자료 발병 전 3회차,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뇌출혈 산재 사건의 경우에 뇌출혈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과거 진료받았던 병원의 진료기록부, 뇌출혈 발병 당시 최초 방문 병원의 응급환자 기록지, 그리고 진료기록부, 관련 영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석 작업을 통해서 주장에 유리한 모든 의학적 논리 구성 또한 충분히 확인한 후에 산재 신청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성재와 같이 사고 상황에 대한 육하원칙에 따른 인과관계만 확인하는 산재 사건과는 다르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 인자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유형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요양기간이 길고 그리고 유사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산재 성인의 경우와 그리고 산재가 불성이 났을 경우에 그 부담의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 그 이전에 충분히 자료 수집을 하고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뇌출혈 산재 사건 중 택시기사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사건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